마케팅 전략이 좀 독특하네요. 제가 그 뭐 대전이나 이런 쪽 가면 그 프로필에 사진을 기재 안 하고 이름만 하면 어머니들이 남잔지 아시고 기대하고 오셨다가 여자라서 되게 실망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짧게 1시간 반 정도 굉장히 긴 내용인데 어머니들이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은 내용이거든요. 또 하나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초, 중, 고 어머니들이세요. 그래서 사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중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물론 초등학교 어머니들은 좀 일찍 오신 건 맞는데 뭐 그렇다고 결코 일찍은 아니에요. 저희가 지역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 대치동에서는 그냥 정말 그런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과학고 영재고 가려면 몇 살 때부터 해야 되는 건 아시죠? 네, 6살 때부터 6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어제도 이제 대전 청주 내려갔다 왔는데 이 영재고 준비하는 남학생은 6살 때부터 했어요. 검사를 2번 이제 6살 때 한번 해보고 초등학교 올라와서 해서 2번 검사해서 위스크 검사해서 오케이 해서 진행을 한 친구들이라서 지금 이제 중2인데 이제 영재원 계속 다니고 영재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현실이 그래요. 만약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초등학교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 좀 자사고 보내고 싶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사고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당분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갈 때는 왜? 현직에 있는 분들의 자녀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상하고 다시 부활되는 거 보셨죠 지금? 그게 권력이고 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국제고는 어떻게 돼요? 외고는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의 성적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 학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아이가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느냐를 걱정하시면 되고 학교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과학고 영재고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지금 그리고 더 핫하죠.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제 발표 났잖아요. 카이스트 교수들한테 무한 지원하겠다. 그래서 아마 카이스트를 요즘에 이런 상황 때문에 더 과학 기술 관련해서 과학고 영재고는 더 뜰 거예요. 아마 경쟁률이 아마 올해는 이제 뭐 이미 지났고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한 5대1 정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특히 경기권, 서울권에 있는 과학고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공주 환전 친구들 과학고는 다 해보는 거예요. 추세가. 왜 하는지 아세요? 과학고를? 과학고를 준비하는 애들은 중학교 때 선행이 다 끝나요. 고등 선행이. 제가 이제 여기 어머니들한테 이걸 좀 핫하게 말씀드리냐면 원장님한테 굉장히 이적에서 관심이 많고 열성적이시고 이 더운 여름에도 온다는 그런 어머니들을 제가 모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심해요. 우리나라 교육이. 있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반포 쪽에 제가 센터가 있는데 거기 경원중, 반포중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3분의 2가 살가운 애들이에요. 주재원이나 법인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영어가 다 거의 네이티브예요. 근데 거기 영어가 왜 다니냐? 왜 다닐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애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격하게 공부하시는 안 좋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 어떤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작년까지 중국에 있으시다가 법인장으로 있다가 들어왔는데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냥 텐트는 안 되냐고. 네? 텐트 아시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 되냐고. 바로 집 앞이니까 제발 좀 얘를 좀 텐트 냈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금액은 어떤 상관없다고 원장님 텐트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텐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텐텐이 그냥 아이를 위해서인지 어머니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세가 영어를 못해서 학원 보낸다? 국어를 못해서 학원 보낸다는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더 지속하기 위해서. 국어, 모의고사, 중학생들 거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다 풀어요. 왜 오냐? 계속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찍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인생의 교육이 다냐 공부가 다냐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돌맞죠. 근데 이제 인생의 공부가 되게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오늘 제가 수위가 좀 높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준 높다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좀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괜찮아요. 건강하면 괜찮아요. 책 읽고 뭐 방학 때 뭐 좀만 하고 여행도 갔다 오고 뭐 캠프도 갔다 오고 뭐 그러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강의 들으면 뭐 저 완전 미쳐갖고 완전히 막 어디 시커멓게 구워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거 아니어서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드려야 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입시 설명회 많이 해보니까요. 이제 수위 조절했더니 어머니들이 야 그거 다 아는 얘기더라 뭐 그거 몰라서 갔냐 뭐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좀 리얼하게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 그럼 똑바로 쳐다보고 할 수 있냐고. 아니면 다음부터 애 그냥 잡지 말고. 그러니까 강남은 그래요. 그냥 시키든 포기든 두 개야.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오늘 죄송해요. 오늘 뭐 아이도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안 내고 제 자식은 아니니까. 근데 제 자식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뭐 잡든 말든 어머니 마음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이제 함부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원장님 애들 되게 좋으시겠어요. 뭐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건 민폐예요. 굉장히 매너 없는 질문입니다. 원래 이렇게 자기 머리 못 깎는 거 아시죠? 저는 애가 셋인데 다 포기했어요. 건강히 자라다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딸하고 맘마미아 보러 가요. 이제 별거 없어. 엄마 해보니까 아니야. 왜냐면 제가 저 아이의 DNA를 알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라. 근데 이제 셋째는 엄마의 마지막 미련이 남아서 막 이런 거죠. 애가 좀 똑똑한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더니 에어컨 틀지 말라는 거예요. 1학년인데 초등학교. 왜 했더니 선풍기가 1,000원이면 에어컨이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좀 괜찮지 않아요? 거기서 엄마의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 선풍기가 10,000원이면 에어컨이 얼마야? 그럼 이제 10만 원이라는 말을 기대하잖아요. 기대하죠. 저희 딸 아들이 더 많겠죠 뭐. 그냥 공부하지 말고 열심히 놀자 이러면서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자꾸 테스트를 중간중간 해보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욕심을 좀 가지시고 제가 이 멘트는 제가 입시를 하면서 시작한 생각이에요. 제가 어제도 청주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을 해상할 애를 상담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성적이 물론 좋진 않았지만 작년에 너무 잘못 썼어요 원서를. 그래서 그냥 수시를 다 그냥 패스를 했더라고요. 6장 카드를. 그리고 그냥 자기는 뭐 오로지 회사를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틀린 건 아닌데 왜 있는 카드를 버려요. 선생님들도 그냥 그래라 얘가 워낙 고집이 세니까. 그래서 그냥 작년에 그렇게 6장 카드 다 버리고 뭐 올해 재수했는데 그 생각만큼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시를 써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작년에 좀 썼더라면 자기소개서 좀 남아있고 그죠? 면접 경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현역과 똑같은 거죠. 엄마는 막 우시고 아들은 막 안 되면 삼수하지. 지금 제 아들이 아니지만 막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아니지 삼수지. 여러분 회사 가려고 하는 아이 기숙하고 한 달 얼마인지 아세요? 300이에요. 네. 그냥 올 기숙학원 300 정도 들어요. 그 학원 지금 거의 뭐 한 10개월 보냈는데 돈이 3,000만 원이잖아요. 그걸 또 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경제적으로 가성비를 따져도 빨리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 가면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3,000만 원 한다고 해서 답이 없죠. 결국 회사 시험 끝났거든요. 240 정도 돼야 돼요. 근데 뭐 200 정도밖에 안 돼서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을 노리고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육사, 회사, 공사를 가는 친구들은 국영수밖에 안 해요. 사탕 과탐 안 하잖아요. 얘가 이과인데 갑자기 사탕을 하겠다는 거예요. 100일 남겨놓고. 제가 어저께 딱 돌직구를 날렸어요.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지만 희망 고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100일 남겨놓고. 정시, 선생님 볼 때는 네거티브 불가능. 수시 최저 맞춰서 가야 됩니다. 국영수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애가 막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답은 없어요.
이제 와서 가탑 사탑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모르시면 이제 여기 어머니들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두 분 오시잖아요. 제가 어머니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애를 잘 키우고 싶으시면 이런 설명이 듣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옆에 어머니는 끊으셔야 돼요. 너를 끊어야 돼? 그래서 그 어떤 의미냐면 본인의 아이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죠. 그치? 옆에 애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옆에 아이를 보면 자꾸 비교가 돼요. 네, 그래서 같이 커피 드시는 건 좋은데 그냥 교육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서로에게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다년간의 경험입니다. 어머니들이 잘 지내다가도 아이 때문에 틀어지시거든요. 그리고 잘못 본인 컨설팅 하실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훈수를 두죠. 야, 아니래. 안 된대. 내가 지금 막 그래서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떡해 이러고 하잖아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커피만 드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남자 원장님이 아니어서 편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름은 남자인데 여러분이 입시 설명회 가시면 남자 원장님들 되게 많으세요. 거의 90% 이상의 남자 원장님의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남자분 특성이 뭐예요? 남자분 계시지만 남자분들은 팩트를 얘기해요. 자녀도 어떤 팩트로 보죠. 데이터로 보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이나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어머니들이 질문하는 거를 남자 원장님들께 저희가 이제 회의 같은 거 하나 뭐 이렇게 같이 리셉션 하면요 되게 답답해 하세요. 정말 엄마들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던 말 또 물어보고 지난주에 물었던 거 똑같은 거 물어보고 한 번도 안 물어본 것처럼 물어보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 설명이 하는 건 괜찮은데 남자 원장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질문 안 받아요. 댓글 달지 말라 그래요. 짜증 난다고. 근데 저는 이해가 되죠. 우리는 다 DNA가 다르잖아요. 그죠? 어제도 제가 집에 갔는데 순간 집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순간 있죠. 남자들은 뭐니? 이러면서 도둑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이제 조금 더 편해하세요. 질문도.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아이를 상담을 왔다가 애 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래요. 자기 화학 상담 보면서 울어요. 얘랑 어떻게 3년을 견딜까요? 말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또 공감대가. 왜냐면 자녀를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키우면서 느끼는 힘듦, 또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 또 짠함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되게 고3 이제 고등학교 엄마가 되시잖아요. 여기 고등학교 어머니 혹시? 고등학교 어머니. 전에 고등학교 어머니 안 괜찮은데? 고등학교 어머니? 오. 고등학교 어머니가 제일 럭셔리하시네요. 뭐 고1? 고2예요? 고1이에요? 내년이 되면 이제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의 눈물 바다로 지내든가 아니면 멍을 때리고 사실 수 있어요. 멍을 때리고. 아이가 집에서 다녀요? 집에서? 제가 이따 커피 하나 사드릴게요. 아이가 집에 있으면 더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어머니 잘 드세요. 제 경험상 중학교 고등학생은 가끔 보는 게 좋아요. 남편과 함께 어머니와 가족의 평화를 가끔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중학교 아이가 좀 재능이 있다. 그럼 빨리 기숙학교 우리가 자사로 보내는 가장 실질적 이유는 기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내세요. 저는 정말 적극 권장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때 원장님 얘기해가지고 보낸 거 너무 싫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걔랑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제 한민고 다니는 아이는 엊그제 고3 엄마인데 저한테 대놓고 선생님 제가 여경이 한민고 안 갔으면 저 진짜 미쳤을 거라고 둘 다 머리 저쪽 쌓았을 거라고 3개월 한 번 나온 학교 보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서 엄청 고마워했어요. 여기 한민고 아시죠? 파주에 있는 군자녀 일반 전형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제가 좀 사설이 길었는데 정보력 있는 학부모냐 정말 있는 학부모냐 정말 있어요. 막 가슴만 절절해. 그래서 고3 엄마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고3 어머니들은 이제 내년 되면요 본인 또라이 같아요. 어떠냐면 애를 보면 안타까워. 짠해. 짠한데 화가 나. 그러고 있죠. 애가 그리고 막 얼굴색이 똥색이야. 그럼 짠해. 기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애가 막 얼굴 화색이 돌아. 화가 나. 제가 왜 화색이 도는 거야 지금? 지금 고3인데? 애가 왜 얼굴색이 좋은 거야? 애가 웃어. 화가 나. 왜 웃어? 그러니까 자기가 웃지 않냐? 애가 웃어도 화가 나. 애가 뭐 다 화가 나. 그래도 짠해. 그 애가 가잖아. 그럼 막 싸우고 가잖아. 뒷모습만 보고 울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 얘기 했어요. 원장님 앞모습을 보면 짠하고 뒷모습은 짠하고 앞모습을 보면 화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내년 되시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만 있으면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 짠하잖아요. 근데 정보력이 있으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아이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왜 엄마랑 얘기 안 하는지 아세요? 요거만 있어도 그래요. 정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한다니까요. 1등급이 몇 등까지라고? 아 진짜 등급 몇 등이 아니라 그랬지? 4등? 뭐 이러잖아요. 4%인데. 그럼 이제 내가 아니 4%라 그게 4등. 이렇게 한 두 번 얘기해보고 엄마랑 얘기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교과전이요? 학교? 그게 뭐? 너 그래서 뭐 할 건데? 엄마 그냥 얘기하지 마. 엄마 답답하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자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제대로 된 정보력을 갖고 있으시면 대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노력하시고 좀 대화가 노력하시고 여러분들 자꾸 뭐 송중기랑 송혜교 헤어진 것만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 입시 자료 좀 보시고 그죠? 뭐 노제팬도 좋은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 관련된 정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짧게 묻을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일을 했었고 대신고, 제1고 이런 학교에 가서 이제 특강 강사로 4년간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교육학 관련해서 이제 사회 전교수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은 법학이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 사탐 같은 경우에는 법과 정치,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죠. 정치와 법, 그다음에 사회문화 이런 과목, 일반 사회 과목은 아이들하고 이제 티칭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결정적 코치라는 책을 공저했었는데요. 저게 이제 고등학교 입시, 특목 자사고 입시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시즌별로 계속 나오는데 제가 그때 시즌 6을 이제 같이 공저했었는데 지금 아마 시즌 한 8, 9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중학교 아이들, 학생들, 어머니들 한번 보셔도 전체 고등학교가 정리가 싹 돼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입제도의 이해인데요. 제가 항상 이런 강의를 할 때 제일 이제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늘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 뭐 가면 늘 레파토리가 똑같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 틀을 모르시면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대입을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대입 전형이라는 게 여기 어머니 때 또래가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비슷해요. 네. 어리신데 어쨌든 제가 이제 9, 6학번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학교를 갈 때는 제가 초창기 거의 그 수능 세대였었어요. 저희 앞에 선배가 1세대였고 저희가 아마 2세대였나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기억나세요? 이렇게 칠판에 교무실 가면 이렇게 전지에다가 학교를 딱 써놓고 점수를 써놓고 큰 자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 너 여기 이러면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기준이 여기가 높은 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높은 데 가고 싶으면 제가 이제 하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선생님 안 돼! 이래가지고 내려갖고 이렇게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로 이렇게 큰 전지에다가 이렇게 분포도를 해놓고 앞뒤로 해가지고 앞에는 문과, 뒤에는 이과. 근데 이제 그게 앞에 수도권이 있고 또 한 장은 지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왜 선생님 도장 찍고 교장 선생님 도장 찍고 그렇게 원서 써가지고 봉투에 들고 학교에 우편을 보내거나 거의 들고 왔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아이가 어느 학교를 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학사 UA라는 그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이 그냥 들어가서 입력하고 결제하고 끝이에요. 심지어 선생님이 물어보죠.
그래서 너 어디 썼어? 그리고 정시는 더더욱 몰라요. 왜냐면 졸업해버리니까. 그럼 나중에 너 어디 합격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현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입 전형이 이제는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고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여기 컨설팅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선생님이 한 반에 25명, 30명의 아이를 이렇게 점수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일이 전형을 다 생각해서 이 아이 특색에 맞게끔 찾아준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만 찾아주면 괜찮아요. 그러면 30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6장이죠. 6장이 30명이면 180개. 학교 180개를 고성 선생님이 그 한 달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학교를 탓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 180개 학교를 이 아이한테 맞게 정해주겠어요. 거기다 자소서 써야 되죠. 또 정시 보는 애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업무량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는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 반에서 뭐 한 2등급 정도 하는 애들한테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랑 의논했어? 이렇게 말해요. 애가 아니요. 엄마랑 의논해.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그냥 강남 이렇게 얘기해요. 컨설팅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 아이는 내가 챙기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 친구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너무 정보력이 없고 선생님만 믿고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수시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우려가 발생한 거죠. 상황이. 자, 그래서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잠깐만요. 다시 돌릴게요. 네, 요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거의. 네.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 저희 강의를 듣고 이거는 갖고 가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대학 입시는 크게 두 개구나. 수시, 정시가 있고 그리고 수시는 크게 뭐가 있다? 교과, 종합, 논술도 수시에 들어가는 거죠. 실기도 수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기자 전형, 특기자. 자, 여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여기 리딩 아이가 독서하는 곳이고 또 글도 쓰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러프하게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실기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예체능만 실기가 아니에요. 어학도 실기예요. 어학 특기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영어나 뭐 일어나 중국어 하는 것도 뭐예요? 실기죠. 말을 하는 거. 그것도 실기예요. 그리고 글 쓰는 거. 문예 창자 각가 이런 아이들도 실기를 잘하는 애들, 상 받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은미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실기입니다. 또 요즘 핫한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 SW 소프트웨어. 그것도 실기입니다. 코딩하는 거, 프로그램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실기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가 편견이 뭐냐면 그냥 은미체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학도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한 문예 창작이라던가 글 쓰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시는 이제 이걸 다 끝내놓고 12월에 자 그래서 모든 수시의 발표가 12월 10일 날 다 똑같이 끝나요. 12월 10일에 최종 발표가 추함은 그 다음 도는 건데 최종 발표가 12월 10일입니다. 그때부터 뭘 하냐 클로징을 하고 정시에 대한 원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수시 2월 오늘 들어본 거예요? 자 오늘 들어본 거예요. 어디 가서 들어봤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시 2월이 뭐냐면 수시에서 아이들이 지원을 안 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TO가 생기는 TO 인원이 있어요. 그게 정시 넘어갈 경우에 그걸 수시 2월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시에서 5명밖에 안 뽑는데 수시에 등록을 다 안 했어. 그래서 뭐 추합이 돌았는데도 등록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뭐 3명이 남았다. 3명이 정시로 2월 되는 거예요. 그게 수시 2월이에요. 그런 경우는 뭐 크게 많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또 의대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의대가 붙었다. 면접 안 보러 가는 경우 있어요. 최하위권 썼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제 치대 쓰는 애가 있는데 되게 재밌겠어요. 단국대 치대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단국대 치대가 어느 선이에요? 마지노선이? 치대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서울대 치대, 경희대 치대, 단국대 치대. 연대치대 4개. 단국대가 어디 있냐면 천안에 있어요. 이게 피지컬하게 아이들이 천안까지는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서울에 있는 애가 부산대 치대를 가진 않아요. 그죠?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원주치대를 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까지는 가냐면 내가 단국대까지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인 애들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치대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역 전형 인재로 부산대하고 경북대가 투톱이거든요. 지대가. 그럼 거기를 써. 그런데 연대하고 서울대까지 가기에는 실력이 안 돼. 그럼 어디까지 가냐? 단국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 단국대가 지대가 딱 중간에 있어. 이게 아주 머리를 잘 쓴 학교예요. 근데 단국대도 얼마나 머리 잘 쓴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보고 서류 100이에요. 그리고 수능 최저만 맞추는데 수능 최저가 어렵죠. 4합 5, 1, 1, 1, 2예요. 그냥 우리 1등급에 2 하나 있는 거. 그래서 그죠? 그건 뭐 거의 정시죠. 수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단국대 치를 딱 넣고 수시를 예를 들어서 뭐 잘 본다. 그러면 이제 수시 정시 최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단국대 치대까지 넣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정시까지 생각한다.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단국대 치대를 안 되는 거예요. 납치돼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수능 성적의 평균을 보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정시를 가는 건데 내가 좀 걱정된다 정시까지 가기에는 그러면 단국대 치대가 마지노선인 거예요.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요즘 시즌에 또 잘 되는 데가 철학관. 저희가 투톱을 있는 예약제. 저희도 예약 받지만 그쪽도 예약 받거든요. 바쁘세요.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컴퓨터로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책으로. 그래서 정말 심지어는 뭐 사주를 내면 문과가 나오고 이과가 나오고 좀 더 요즘에 AI 철학가는 수시냐 정시냐 나온대요. 놀랬어요. 어떻게 사주에 수시 나오냐 엄마야 하면서 제가 다 가보려고요. 제가 입결된 자료를 하나 들고 정말 얘가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 다 알잖아요. 생기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 동의를 구해가지고 어머니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 궁금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정시도 수능이 있고 실기 위주가 있습니다. 똑같은 실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이 실기는 수능을 봐야만 하는 실기죠. 얘는 수능이 필요 없는 실기고 이 정시의 실기는 같은 실기여도 수능 점수가 반영되는 실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대를 가더라도 내가 미술로 실기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실기를 꼭 봐야 되면서 당연히 플러스 수능을 봐라 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보지는 않지만 정시가 없어요. 거의 서울대는. 수시에 뭐가 있냐면 미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혹시나 미술 관련한 전공을 아이들 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공부시키셔야 되거든요. 공부 안 하면 미대 어려워요. 홍대는 아예 뭐 미술 활동 보고서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실기를 안 봅니다. 그래서 미술을 한다. 특히 음미체 중에서 미술을 한다. 그러면 공부시켜야 되고요. 음악은 공부 안 시켜도 돼요. 음악은 공부 안 시키시고 돈을 버셔야 돼요. 음악은 애보다 엄마가 중요해요. 죄송해요. 엄마 돈으로 안 되고 할아버지가 있으셔야 음악을 갈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음악은 가도 문제예요. 그래서 음악은 그냥 우리 아버님이 괜찮다 그러면 애를 음악 시키세요. 홀을 하나 사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우리 남편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음악은. 체육은 아주 재밌는 게 체육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딱 보시다가 애가 건강해. 건강해. 달리기 잘하고 제자리 멀티 잘하고 활동 맨날 해. 근데 성적도 한 3등급 때 나와. 공부도 그냥 중간 해요. 건강해. 그리고 마스크도 괜찮고 키도 좀 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티오가 있거든요. 근데 3등급은 유지하셔야 돼요. 체육도 3등급은. 그래야 뭐 한체대 같은 데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모집 요강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고3 돼가지고 저 여기 갈래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학종 같은 경우에 생기부가 다 정리가 돼가지고 1학년 때부터 마무리돼가지고 시작돼서 마무리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교과가 아닌 학종은 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 뒤에 거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내용들이 막 글이 많다 보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학생부 교과는요 내신 성적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얘가 1학년 때는 수학교사가 되고 싶었어.
근데 2학년 때 갑자기 영어 교사가 되고 싶네? 말도 안 되잖아요. 학 쪽에서는 그런 애들 조금 문제 있죠. 가능해요 얘는. 왜? 그런 거 안 본다니까요. 얘가 수학 교사가 되나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내신 성적을 보는 거예요. 출결하고만. 그러니까 가능한데 학종으로 가겠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에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내가 뭘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이미 학종에서는 그렇게 돼버리면 힘들다는 거죠. 교과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늘 뭐가 문제예요? 성적이 문제죠. 우리가 성적이 좋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적이 좋으면요 이런 거 안 들어도 돼요.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용산고 전교 1등 학생 상담을 받았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상담을 하러 왔어요. 소개로. 근데 그 엄마가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들고 오는지 아세요? 생기부를 이렇게 들고 와요. 전교 1등이 되거든요.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목이 일단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전교 1등이니까 최종 합산. 그래서 이제 딱 꺼내시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물어봤냐고 어디를 쓸 거냐고 안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딱 들면서 서울대 일단 뭐 2개 쓸 거고요. 2개 어떻게 쓸지 몰라. 쓸 수도 없는데 2개 쓸 거고 뭐 연대 고대에서 그냥 스카이 밑으로는 안 내려가려고요. 그러면 그냥 쓰시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극강 간격이 있거든요. 여러분 서울대 스카이는 다 1등급 가잖아요. 그러니까 용산고 1등이지만 다른 학교는 1등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제 과나 이런 걸 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이러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4등급 어머니 어떻게 오세요? 생기부를 말아가지고 누가 볼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생기부 달라고 말을 해야 꺼내죠. 깊은 한숨을 내면서 애를 한번 째려보면서 그리고 이제 저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교과 성적이 좋으면 사실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안 좋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어머니들이 설명해도 오시고 또 아이들이 컨설트도 받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는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에 대해서 너무나 어머니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의고사? 좀 있으면 수능이죠? 그제 화요일이 100일이었었어요. 모의고사 성적 괜찮아요, 언니? 좋아요. 이런 자세 좋아요. 좋아요. 근데 모의고사를 어머니들이 놀라실 만한 일은요. 아이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모의고사 보는 날은 쉬는 날. 모의고사 보는 날은 자는 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 시험을 봐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잘 나온 애와 모의고사 잘 나온 애가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 한 학년에 한 5명 정도? 모의고사도 1등급이고 내신도 1등급인 아이는 전교에서 한 4, 진짜 정말 4%고 모의고사 잘 본 애는 좀 따로 있어요.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 잘 본 애들은요 좀 지구력이 좋은 애들이에요. 지구력.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험 보는 거에 있어서 멘탈 관리 잘하는 애들. 근데 내신은 잘 보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안 좋은 애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뭐냐면 집중력이 짧아요. 한두 시간 내신은 어때요? 하루에 2과목 보죠? 한 과목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막 밤새서 밤을 새가지고 막 거의 막 끝까지 해가지고 쉬고 막 자잖아요 이렇게. 근데 모의고사는 그렇게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죠.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수능에서 수학이 내신은 1등급이 나오는데 모의고사 3등급이 나와.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100분을 봐요. 수학이. 그리고 안 배운 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딱 이 범위에 있는 것만 공부한 애들은 괜찮지만 범위 이외 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를 좀 잘 본다. 그럼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잘 본다는 거는 물론 내신도 좋고 뭐가 좋으면 너무 좋은데 선택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내신보다 좀 수능이 잘 나온다. 그러면 빨리 수능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잘할 수 있게끔. 근데 만약에 정말 너무 수능이 안 나온다. 그래도 3과목은 잡고 가야 돼요. 3과목. 국영수가 됐든 아니면 수학을 너무 못한다. 그러면 국, 영, 탐이 되든.
근데 그걸 빨리 캐치 안 하면 나중에 수학 이게 너 수학 성적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고3 때 올라가고 이게 수학 성적이야? 이러면 이제 그때는 탐구하기 너무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무리 정시를 안 갈 거지만 수시에서 끝나고 싶어도 혹시나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3개는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3개, 3과목.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뭐 3합 6, 4합 5. 그러면 이제 퀴즈를 낼게요. 3합 6이 어려워요. 4합 7이 어려워요. 이거 제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네. 3합 6이 어려워요. 4합 7이 어려워요. 나 3합 6이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사장님 또 4합 7이 어렵다. 4합 7이 모르겠다. 여기 써도 되죠? 인원이 적으니까 좋은 면도 있네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한 명도 못 자게 이렇게 째려보면서 3합 6은 3개 과목 합 6이죠. 4합 7은 4개 과목 합 7이에요. 그러면 이게 점수는 더 넓지만 꼭 봐야 하는 과목이 얘는 3과목, 4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리적 부담은 이게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2, 2, 2 이렇게 되고 숫자가 만약에 뭐 1, 1, 3도 되고 1, 4도 되고 그죠? 근데 얘는 2, 2, 2, 1 아니면 뭐 3, 1, 1, 3, 4, 5, 2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4과목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담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2합 4예요. C 프로 애들은 두 개 2. 근데 막 갑자기 4 되잖아요. 왜 4합이 고대거든요. 4합 7이 고대 이과 최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4 이러면 근데 더 심한 거 뭔지 아세요? 원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탐 1, 2가 있죠. 사탐 1, 2가 있죠.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5개 중에 하나 빼고 4합 7인데 고대가 얼마나 나쁜 학교냐면 요거 평균. 그러니까 5개 다 보겠다는 뜻이죠. 근데 아마 올해부터는 하나로 초이스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이었어요. 그럼 5개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는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거의 실질 합격률, 실질 경쟁률이 2대1이에요. 올해도 용산고 친구 하나 왔는데 2점대 중반인데 이과 2점대 중반이면 괜찮거든요. 과학 중점학교에서 2점대면 근데 다 낮춰졌더라고요. 학교에서. 왜 이렇게 낮췄어? 오늘 저녁에 상담이 엄마랑 같이 오시는데 왜 이렇게 낮췄어? 그랬더니 그냥 학교에서 위험하다고. 근데 모의고 성적이 1등급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6장 카드인데 한 장 써보자. 그랬더니 애는 막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엄마는 막 그래! 어차피! 내년에 쓰자! 막 이러는데 내가 막 엄마를 쳐다보면서 막 이러면서 자기가 안 한다고 지금 막 엄마가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엄마가 이랬대요. 어머니는 어디를 보내시고 있어요? 엄마 이유가 너무 재밌어. 성대요. 그러니까 내가 성대 좋죠. 이과니까. 성대 왜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서울대로 가시지. 직업에 다니니까. 그래서 애가 막 짜증내더라고. 엄마가 성대를 가라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집 앞이래요.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이제 고대는 그런 어떤 수시 정시를 같이 갖고 가는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서울대는요 국공립이죠. 공립학교예요. 그래서 교육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고려대는 연세대는 색깔이 다 달라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고대는 수능 최저가 최고예요. 무슨 뜻이냐? 같이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도 공부를 잘하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공부를 잘하면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신도 작고 얘도 작고 이러려면 내신도 탑이어야 되고 수능도 잘해야 되면 이 두 학교를 같이 교차 지원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느 컨셉에 맞는 아이인가. 내신이 잘 나오는 아이다. 그럼 연대로 가는 게 맞고 수능 최저로 받쳐줄 수 있다면 고대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걸 미리 좀 짜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에서
자꾸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내려오냐? 안 돼서 서성하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얘도 또 수능 최저가 없어. 그러니까 고대를 가겠다고 마음 먹는 애들하고 시립대 이런 학교죠. 중앙대 최저가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을 생각한다면 맥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맥을 수능 최저 없는 건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나 고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맥락을 좀 보시고 학교를 정하셔야 돼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성적 나와가지고 어디 가겠지. 그건 우리 때라니까요. 전지시대 때. 전지시대. 지금 전지시대가 아니잖아요. 전등한 시대에서는 그렇게 가능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우개가 없나요 여기?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중학교 때부터 보면 더 좋죠. 이미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중학교 최소 3학년부터 빠르면 중학교 한 2학년 때. 왜? 중학교 1학년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걔는 좀비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얘가 학교에서 늘 살잖아요. 막 애들이 엊그제 중학교 2학년 상담했는데 저 중학 상담 안 하거든요. 근데 지 소개를 해서 애가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하도 가다 갈 데 없어갖고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부탁하셔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카페에서 만났어요. 근데 애가 분명히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애가 저 끝에 가 있어. 같이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랑. 그래서 내가 준택이냐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저 끝에 앉아고 핸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 정말 제 아들도 아니지 참 가슴이 아픈 거야. 엄마는 벌써 이제 막 우우우야. 이제 막 울기 직전인 거예요. 왔는데 정말 무기력한 애죠. 무기력한 아이. 그러니까 약간 감염성 우울증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울증은 아닌데 우울증은 가잖아요. 애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거의 놀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생각이 없이 2학년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신도시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막 분위기가 막 이상하니까 애가 적응을 못해서 그냥 눈이 맛이 갔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이제 이거 어떤 거 같아? 이렇게 막 얘기하면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계속 그런 거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한 30분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등 두드려주고 집에 가라 했더니 정말 빗을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막 좀비인데 가라 그러니까 빗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애 놔두시고 영어 수학 다 끊으시고 그냥 영어 수학 가는 돈을 모아서 겨울에 3개월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으로 보내시라고 캠프를. 한 달에 영어 수학만 끊어도 한 7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10달 모으면 얼마예요? 700 되잖아요. 그 돈 쓰지 말고. 근데 정말 그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영어 선생님이 전화 왔대요. 죄송하다고 돈 받는 게. 네, 얘가 너무 못하니까 안 하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어머니 끊으시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자기도 안 그래도 심각하게 아까랑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키지 말라고. 왜 그 애를 그 30만 원, 40만 원 들여갖고 영어 수학 시키고 있냐. 그냥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나중에 진짜 겨울방학 때 바짝 한 뭐 2달 정도 연수를 보내라. 캠프를 보내라. 멀리 보내라 그랬어. 멀리. 그랬더니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방법이 같다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런 아이한테 지금 무슨 공부가 들어가요. 그냥 패스요 패스. 그냥 앉아서 진짜 학원에 전기세 내주는 거예요. 에어컨값 내주고. 그래서 저도 그러거든요. 오면 그런 애들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어머니 제가 진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친구 그냥 돈 모아서 나중에 아니면 뭐 캠프를 보내기가 좀 그러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시키시라고. 이건 지금 의미가 없다. 맞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중학교 2학년들 정도 되면 조금 의식이 돌아와요. 1학년들은 좀비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펠레레 뭘 하면 그냥 하자는 대로 그냥 애들이 그래서 2학년쯤 되면 이제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조금 들어와요. 그리고 중3 되면 다급해져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성적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막상 자기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생각 없는 거 같죠? 다 생각해요. 딱 보니까 여기서 있고 싶진 않아. 이 찌질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찌질이랑 같이 올라가는 게 싫어. 이 동네에서 이 찌질이랑 같이 고등학교 올라가? 엄마야 이런다니까 진짜 이게. 애들이 자사고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 자사고에 대한 뭐 프라이드 그런 거 없어요. 이 찌질이랑 같이 가기 싫은 거예요.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려면 어때요?
그런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그 제가 얘기한 그 친구는 태계원이라고 사는데 여기 와는 근데 어떻게 한민국으로 갈 생각했어? 그 내신 196이에요. 엄청 높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여기 태계원 애들하고 같이 있기 싫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유야. 근데 그때 입학 설명회를 누가 들으러 가자니까 갔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여러분. 막 되게 호불호를 가지고 막 저는 막 하나고를 가서 이런 거 아니라 딱 하나 남자애들 밥이 맛있어. 급식 좋아. 여자애들 교복 예뻐. 교복. 너무 예뻐 교복. 그래서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들이 막 하나고의 교육 이념과 뭐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교복이 예쁘고 밥 잘 나오고 누나들 예쁘고 오빠는 잘생기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전략을.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에 가서 예를 들어 자, 전략을 짜. 자, 오늘부터 우리 엄마가 일주일 시작하는 원장님 오셨어. 엄마 진짜 열심히 듣고 왔거든. 아침 10시 반부터 가가지고 진짜 엄마 진짜 열심히 듣고 왔어. 엄마 눈 마주치면서 필기한 보여준다. 엄마 이렇게 수시 정시 엄마 다 알았어. 자, 전략 한번 짜보자. 그럼 애가 그래요. 왜 그래? 진짜 제발 그런데 가지 말라 그랬지. 뭐 이런다니까 애들이. 그래서 카드는 언제 꺼내야 돼요? 진짜 필요할 때 꺼내야 돼요. 히든 카드. 카드를 남발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그 카드는 히든 카드가 안 돼요. 에이스가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공부하셔야 돼요. 컨설팅은 못 오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컨설팅 못 오는 유형 두 분이. 너무 바쁘신 분. 정말 너무 자기 일이 바쁘셔서 진짜 컨설팅도 올 수 없을 만큼 바쁘신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컨설팅 가는 거가 두려운 거예요. 뭘 물어봐야 될지, 내가 지금 우리 애를 뭘 물어야 될지, 그리고 그 원장님이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못 알아들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돈 내고 가는데 무시당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컨설팅 비용 강남은 기본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3 컨설팅 50만 원이에요. 1시간에. 비싸죠? 근데 그거 예약 끝났어요 이미. 웬만한 학교. 왜냐면 고3들은 원서 다 써야 되잖아요. 원서 9월 10일이 마감이에요.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지금 아직까지 결정 못했다는 건 큰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잘하는 컨설팅 업체들은요 다 끝냈어요. 상담은. 지금부터는 자소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갖고 정말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 마감인데 9월 5일날 오신 분도 있어요. 자소서 쓰러.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전략을 짜고 공부를 하시고 최소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걸 컨설팅 해주려고 해도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너무 모르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1시간이 어떤지 아세요? 그냥 쑥 지나가요. 그리고 되게 친절할 것 같죠? 선생님들이 안 친절해요. 애들이 컨설팅 갔다 와서 컨설팅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되게 혼나고 와요. 그러니까 돈 쓰고 혼나고 엄마는 돈 쓴 게 아까우니까 애를 째려보고 거봐 열심히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애는 내가 간다 그랬어?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제가 너무 많이 겪었어요. 저희 컨설팅을 하고 나가면요.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막 그렇게 뭐라 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딱 나가면서 그래요. 아 진짜 엄마는 안 한다 했잖아. 이런 얘기 하는 애들도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가 내신 그다음에 좀 내신은 좀 부족하지만 워낙 아이가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도 잘하고 그다음 봉사활동 되게 열심히 하고 아이가 인성이 좋다. 그러면 학종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미리 생각하셔야 되고 논술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논술은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애를 시키세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머니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께 전화 왔어요. 원장님, 근데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글짓기 상도 좀 많이 받고요. 뭐 100일장에 나가서 상도 받았는데 주변에 엄마들이 그래서 다은이 글 좀 쓰는데 논술 좀 시켜보라고 얘기하던데 아니요 어머니 이랬어요. 하던데 아니요 네 이러더라고요. 논술은 글짓기가 아니에요. 논술을 어머니 막 100일장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뭐
햇볕이 뭐 바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아빠가 뭐 이런 거 논술은 제가 이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논리적인 글이에요. 논리적인 글. 제가 어저께 그 세종국제고 가는 애 이제 그 세종국제고 가는 애들은 벌써 면접 준비하거든요. 외대부고 가는 애들. 지방 애들이니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려가서 면접 해주는데요. 엄마 극성이에요. 극성이세요.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제 세종국제고 갔는데 똑똑해요 아이가. 전교 1등인데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 질문이 어떤 건지 아세요? 세종국제고 면접이 사회계약설의 개념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현 사회에서 사회계약설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라가 면접 문제예요. 세종국제고 면접 문제예요. 사회계약설 알아야 되잖아요. 중3인데 알죠? 전교 1등 정도 하는 애들은 알아요. 그 정도 책을 읽으니까. 그래서 상규야 사회계약설이 뭐야? 설명을 해요. 사회계약설이 나오기 전에 상황은 어땠어?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왜 나왔지? 이제 그런 거 설명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계약설 나오기 전 시대 상황이 어땠어? 얘가 똑똑해서 내가 기대했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어저께 막 터져가지고 그렇지 혼란스러웠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계약서 나오기 전 단계를 생각해보니까 모르는 거죠. 혼란스럽겠지. 그죠? 너무 재치있다 하면서 이랬는데 또 하나는 외대보고 가는 친구인데 꿈이 CEO예요. CEO. 뭐였잖아 CEO? 그래서 우리 동원아 CEO 약자가 뭐야? 무슨 뜻이야? 네? CEO가 되고 싶은데 CEO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 진짜 선생님한테 혼난다. 선생님이 농담으로 하나 해줄게. CEO의 약자는 C 이거 오래도 돼 이거야. 이러더라고요. 이거 아재 개그잖아요. 네가 가서 그렇게 말 수는 없잖아. 그랬더니 이제 알았대요. CEO 막 적어더라고. 자 FTA 이런 거 다 정리해. WTO 갑자기 선생님 WTO예요, WHO예요. 죽여버려요. WHO는 보건기구잖아. WTO. 수준이 그래요, 애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잘해도. 근데 제가 그럼 CEO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질문이. CEO는 조직의 우두머리 언제적 사고가 있을 때 얘기야. 근데 정말 저는 걔를 1시간 동안 단어를 고쳐주는데 1시간입니다. 단어를. 여러분 아이들 단어. 우두머리, 짱, 겁나, 졸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제되지 않은 단어가 한 번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려고 한 달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여러분. 내신은 이미 1등급이야. 뭐 전교 1등이야. 근데 면접 딱 뚜껑 열어보니까 사회계약서 혼란스럽고 우두머리 이런 소리 하고 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했더니 뭘 말 못하고 뭐 인공지능을 해서 교육관이 앞으로 고등학교 시절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뭐 아무 생각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대답한다니까 애들이요. 그래서 책 왜 읽어야 되냐? 그 앞에 사회계약서 그 친구는요 책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높아요. 그러니까 어휘가 정돈이 되어 있어요. 남자인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친구는 똑똑은 한데 책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두머리 언제쯤 다녀요 이거. 근데 어디서 그런 거 들어가지고 얘가 고전을 많이 읽긴 했더라고요. 고전. 근데 진짜야. 왜냐면 1학년 독서가 전 국어책인 거야.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황순원 얘기 옛날 왜 전 근대소설만 12권인가 뭐야. 그랬더니 국어 선생님이 쓰라는 거 다 썼더니 국어만 전부 소설, 그것도 전 근대소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정말 미리미리 읽어뒀을 때 이 효과가 어디 나오냐면 면접할 때. 여러분, 제가 책을 많이 읽었겠죠. 별로 폼이 안 좋네. 저 많이 읽었어요. 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KBS 300 2번 읽었어요. 10권짜리. 아리랑 다 읽었고, 삼국지 다 읽었고, 제가 첫애 임신했을 때 홈쇼핑을 보는데 갑자기 홈쇼핑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신다. 홈쇼핑에서 이게 왜 임신을 해가지고 태교에 이렇게 전지물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말 혹해가지고 막 파란 게 갖고 그 21권 긁었잖아요. 그래갖고 토지 21거 막 배불러갖고 막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나온 개정판 해가지고 읽고 전집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엄마들 수준이 지금 같지 않아서 저희 엄마도 되게 교육열 있었지만 책 사는 걸 아까우셨어요. 그때 옛날 책값 비쌌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옛날 책값 더 비쌌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뭐 지경사 이런 책도 있어서 삼성, 그다음 계몽사, 진짜 계몽사 책 다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뒤로 빼서 팔고 그랬어요. 비싸가지고 정판을 못 사고 재봉판 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책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저희 아빠 월급이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을 때 50만 원이 안 됐는데 책 한 세트가 30만 원 썼어요. 진짜 제 기억에 그래요. 그래서 막 왜 뭐 디즈니랜드 있잖아, 디즈니랜드 거 나왔잖아요. 옛날 개몽사에서 막 100몇 권 나왔거든요. 그거 진짜 받아들고 진짜 정말 몇 번 읽었던 것 같아요. 디즈니랜드 책 그런 거. 그다음에 왜 옛날에 왜 전집 중에서 그 뭐죠 위인전 삼성사상 위인전 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거 막 우리나라 거 뭐 외국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읽었잖아요. 그렇게 읽고 그다음에 고저 같은 게 뭐 괴테 이런 거는 80권짜리 이런 거 제가 막 2번, 3번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었던 독서량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앉아가지고 애들이 말하면 말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 선생님 뭐 CEO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해봐. CEO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돼? 했더니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머리가 좋고. 근데 내가 동원아 머리가 좋다는 말은 조금 너무 좀 직설적이지 않아? 그 말 어떻게 바꿔야 되죠? 아씨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명석한 두뇌. 명석한 두뇌. 그럼 이해되시죠? 애들이 머리가 좋다라는 표현을 명석한 두뇌라는 표현을 못해요. 근데 앉아서 제가 무슨 말하면 AI야. 무슨 말하면 말을. 근데 그게 뭐냐?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독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리딩 아이를 개인적으로 이제 대구에 있으신 사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만나서 알게 되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책 읽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고작 남아있는 게 한우리. 그게 책 읽는 거예요? 저도 보내봤는데 실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책을 읽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어떤 학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옛날에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책 읽는 게요. 여러분 저처럼 입시라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면접하다 보면요. 애들이 진짜 머리가 빠가요. 책 읽는 사람인데. 책 읽는 사람이 이런 허접한 단어를 쓰네요. 책 읽는 여잔데, 토지 읽는 여잔데. 없어 보인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책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짧게 간단하게라도 읽으셔야 돼요. 정말 사설도 안 읽고요. 뉴스도 안 보고요. 제가 어제 대선제도 비교하는데 미국 대선제도랑 한국 대선제도가 어떻게 달라? 그게 뭐랬는지 알아요? 미국은 둘이 나오고 한국은 여러 명 나오고 그게 말이에요? 똥이에요? 제가 아니 그게 표현을 못하는 거야. 2명이 출마하고라는 단어를 못 쓴다니까요. 출마라는 단어를 애들이 모른다고.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근데 출마라는 단어를 어디서 봐요? 뉴스에서 보잖아요. 애들이 뉴스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나오고 이런 걸 쓰는 거야. 둘이 나오고 한국은 여러 명 나오고 허경영 같은 애들. 진짜 제가 어제 하면서 진짜 빵 터졌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남 얘기가 아니죠? 요것도 기억하세요. 요것도 찍어보세요. 재밌어요. 애들하고 수업하면.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하려고요. 그럼 모아가지고. 요것만 기억하셔도 많이 알고 가시는 거예요. 학생이 복귀하는 교과는 내신 성적을 선발하는데 일부 면접이 있고 최저가 있다. 종합은 서류평가 면접. 자, 여러분. 여기서 서류라는 말과 교과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서류는 교과가 포함된 거고 교과는 그냥 내신 성적.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논술 성적으로.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여기 논술 성적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논술 플러스 교과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교과 반영 비율이 낮다. 굉장히 낮다. 거의 논술로만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특기사항에서는 어학도 있고 그죠? 예체능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선발한다. 대신에 일부 내신도 포함되지만 낮다. 기준이.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찍어놓으세요. 이것도 상대평가예요. 대입은 상대평가죠. 절대 아니잖아요. 내 아이가 잘한다고 때문에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해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신 성적은 어떤 거예요?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요. 근데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사고 3등급하고 일반고 3등급이 같을 수 없죠. 지방에 있는 정말 시골 학교 1등급하고 서울에 있는 단대부고 1등급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까? 라는 고민을 이제 제가 어머니 오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머니가 그런다. 완전 궁금했어요. 제가 진짜 완전 저기 너무 궁금했대요. 정말 궁금했는데 한 번도 3년도 안 물어봤는데 제가 말하고 나니까 엄청 궁금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서 내신 성적의 등급은 사실 실질적으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하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신 성적보다 앞에 나와 있는 그 학교의 평균 점수, 학교 평균의 표준 편차, 그다음에 그 아이가 받은 원점수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변환 점수라는 걸 만들어요. 그 점수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변환 점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학교 자체 내에 들어가서 본인들께서 우리가 성적을 넣으면 변환 점수를 만들어서 등급을 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점수까지 고민을 못 하니까 그냥 눈에 편하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표시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 내신 성적을 같은 학교 학생들이 경쟁하는 것을 전체적인 학교의 학생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을 변환 점수로 바꿔요. 그래서 얘네가 3등급 있는 학교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교구나. 얘네는 자사고일 확률이 높겠구나. 얘네가 심화를 배우네, 고급 물리를 배우네, 얘는 특목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이 넘어가면 일반 학교로 가능성이 높고 표준 편차가 10 이하로 내려가면 학생들이 어때요? 편차가 적다는 건 뭐야? 다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편차가 넓다는 거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 공부를 잘하는 애와 공부를 못하는 애가 이 거리가 길다는 거고 편차가 적다는 거는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만 보셔도 또 여러분들이 컨설팅 가셔가지고 표준 편차가 저희 학교가 좀 낮은 편이에요 이러면은 컨설팅 하시는 분이 이 엄마 좀 안 해? 좀 달라져요. 어머니 표준 편차 그게 뭐예요? 그럼 이제 아우 진짜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저희 학교가 표준 편차가 좀 낮아서 내신 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내신 따기가 진짜 힘든 학교 이렇게 얘기할 때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내신은 다 따기 힘들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교들 못하는 학교 다 따기 힘들죠. 그런데 표준 편차가 점수가 낮기 때문에 내신이 따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이 엄마는 내신에 대한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이렇게 물론 뭐 컨설팅이라는 건 전 개인적으로 좀 받아보셔도 괜찮아요. 너무 고액이 아니라면 좀 이렇게 다양하게 객관적으로 내 아이를 받아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방송에 잘못 이렇게 오보돼서 막 뭐 스님 이런 사람들 아닌데 그런 어떤 이렇게 막 그런 너무 사교육 너무 이제 막 고액의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지양해야 될 거지만 그래도 내 아이를 어떻게 좀 컨설팅을 받아서 전략을 짜는 거에 있어서 어머니 혼자 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받아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병원 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내 아이를 좀 그러니까 한번 검진해 보는 거죠. 이 아이가 진짜 뭘 잘하나 진로 적성도 찾아보고 그리고 정말 모의고 성적 어떤가 내신은 정말 뭐가 문제인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 번 해봐야지 되는 거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고3 돼가지고 이게 네가 받은 성적이야? 뭐 이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넓은 마음으로 좀 오픈된 마인드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극성 아닙니다. 막 대시송 와서 컨설팅 받는다? 그런 거 막 엄마들이 알아. 정말 대시송 갔다 왔대. 그게 뭐예요? 뭐 어때서 어디서 뭐 가면 되지. 그러니까 가셔서 받으세요.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이 어떤 컨설팅 하시는 분이 잘하는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셔서 그러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한번 모험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 하나씩 얻어올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데이터를 잘 정리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선생님 이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선생님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세 번의 컨설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한 번에 고3 때 몰아서 하지 마시고 미리 좀 하시라고 미리. 그러는 게 적절한 시기가 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좋은 시기는 중학교 2학년이요.
1학년도 괜찮아요. 근데 1학년은 이제 아 왜? 이러니까 아 왜? 이런 애 끌고 가면 싸움이 나니까 아유 씨 이러면서 막 애를 막 잡아 끌고 가는 건 아니고 설명을 해야죠. 엄마가 너랑 좀 제대로 한번 전략을 짜서 가고 싶은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이 컨설팅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니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머니들은 들었죠 지금. 좋잖아요. 근데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얘기하는 거야. 컨설팅 받자. 앞뒤말 빼고. 그럼 얘가 왜? 엄마가 좋다고 하는 건 받는 거야. 애들이 아 됐다고 엄마 말 못 알아들어? 엄마가 오늘 들었는데 좀 받아야 돼. 그리고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아세요? 엄마나 받아. 아, 진짜요. 엄마나 받아. 이래요. 그럼 엄마가 뭐라요? 엄마가 야 엄마가 지금 나 줘라고 하는 거야? 너 줘라고 하는 거지? 엄마가 지금 본인 써가 넘는 줄 알아? 이 돈 써가지고 그럼 내가 하자 그랬냐고. 엄마 나 안 한다고. 엄마 이제 또 또래 되죠. 왜 안 하냐고. 그러면 이제 컨설팅이 날라가고 컨설팅에 대한 애들 상처가 남고 안 받았는데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설명. 엄마가 들어봤는데 엄마도 부족하고 너도 잘 모르지. 근데 엄마가 오늘 보니까 대학 입시가 되게 복잡하더라. 그리고 사실은 엄마 너를 되게 잘 키우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듯이 너가 잘 모르니까 엄마랑 같이 가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진학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엄마가 들어보니까 내신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뭐 되게 많던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1대1로 가서 한번 이렇게 검사라고 하는 단어 싫어해요. 1대1로 가서 상담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가 정 싫으면 근데 내가 가르치는데 이 말 꼭 하라 그러니까 네가 정 싫으면 안 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을 때 얘기해. 근데 네가 정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선택을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애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당장 답을 달라고 하면 애가 안 해요 답을. 근데 엄마는 받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너가 싫다 그러면 엄마도 별로야. 근데 너가 어느 순간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 그때는 얘기해.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 같더라.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해주면 엄마가 한번 겨울방학이라도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해봤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 혼자 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팩트를 얘기하시는 거야. 팩트. 좋다고 했지? 엄마가 가라면 좋다고 했지? 이거 말고 하는 거야. 이거 말고 왜 해야 되는지, 왜 컨설팅이 필요한지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진짜 싫으면 안 해도 돼 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애들 다 알아들어요. 아니면 어머니들이 여기서는 그러실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 그럴 수도 있겠다. 가자. 그럼 어머니 야 가자. 엄마 진짜 가고 싶은데 엄마 해보고 싶은데 그럼 얘가 남자애 같은 경우 알았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그런 어머니들이 그렇게 저도 안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제가 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가자 이러면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성향을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딩아이 원장님한테도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이한테 한번 받아보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큰 부담을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직 중학교 학생들한테 컨설팅 받자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엄마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잘 설명하시면 아이들이 생각했다가 자기한테도 시기가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거죠. 어머니들 아셔야 될 게 중학교는 절대평가예요. 근데 고등학교 상대평가죠. 수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상대평가고 이제 절대평가가 뭐죠? 영어가 절대평가죠. 그거 영어는 뭐 1등급, 2등급, 뭐 90점 이상 1등급. 이제 한국사도 이제 절대평가 바뀌었어요. 올해부터는 한국사가 45점인가? 부터 1등, 40점인가? 1등급이고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자, 왜 여기서 독서랑 이 국어가 중요하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은 가형, 나형이 있어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학교에서 나형밖에 안 배우는데 무슨 가형을 어떻게 선택해요? 자, 그럼 가형, 나형을 나누기 때문에 또 나눠요. 거의 4대 6이에요. 이과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인원에서 수학도 나눠.
영어는 절대평가야. 그 다음에 사탐 나오면 자 사탐 몇 과목이죠? 사탐 선택이 몇 과목이에요? 몇 과목 중에 2과목 선택하는 거예요? 9과목입니다. 9과목. 과탐은 4과목이에요. 물화생지인데 곱하기 2죠. 투, 물투, 생투. 근데 어쨌든 뭐 물화생지를 보면 4과목인 거고 사탐이 9과목이에요. 제가 어떤 데는 가서 막 그런 퀴즈 내는데 퀴즈. 자 9과목 맞추고 싶어 이러면 엄마가 가만히 있다가 자 이래가지고 막 말씀하시는데 9과목 중에 2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50만 명이라고 해요. 추산을 하는 게 약 한 해 모의고사를 보는 아이들이 50만 명 좀 줄어요. 계속 환경이가 급격히 줄거든요. 45만 명이라고 해도 다 보는 게 어디예요? 국어. 공통이 국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도 하고 점수를 따기도 쉽고 50만 명의 4%면 1등급만 2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야, 걔 아들이 다 1등급인데 떨어졌대 고대. 그럴 수 있죠. 1등급만 2만 명인데. 근데 그럴 때는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봐야 되는 거지 1등급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어가 왜 중요하냐면 수학도 나뉘고 과탐도 나뉘고 사탐 더 많이 나뉘고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유일하게 공통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점수를 낼 수 있는 게 국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국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디예요? 비문학. 문과 애들은 과학기술 지문이 어렵고 이과 애들은 어제도 이과에 만났더니 과학기술 지문 어떤 게 어려워? 철학이요. 경제 나오면 미쳐버리겠대. 남자애들이 과학 이제 이과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경제 철학 파트예요. 데카르트 나오면 죽으려고 그래 애들이 막. 이기론 나오면 이가 기고 기가 이고 기가 이에 날아가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가 기에 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상님들이 이황 이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이기론이라고. 정말 제가 그거 보다가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잘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이기론을 남겨가지고 이가 기를 얻고 기가 일에 올라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이거 나와요. 그 율리아 사상 책에 애들이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진짜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외국은 그 동굴 이제 플라톤이 동굴을 만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가다 나왔다는 게 있어요. 동굴 우상 이런 게 있어요. 이론이 해갖고 막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막 그 물리 이런 거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기론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리고 이제 여자애들이 갑자기 문과애들이 만유령 나오고 베르누이 법칙 나오잖아요. 유체 이탈 나오면 이제 남의 나라 말인 거야.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비문학은 한 지문씩 다 벌어요, 애들이. 모의고사를 국어를 다 푼다. 무조건 2등급이에요. 다 풀 수만 있으면 2등급이에요. 근데 애들이 왜 3등급 이상 이하가 나오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얘기지만 다 해당되는 건데요. 45문제 중에서 많이 풀어야 30문제 풀어요. 15문제는 버려요. 엄마 나 국어 시간 남았어. 20문제 버린 거예요.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국어 시간이 시험 남는데 좋아하지 마세요. 20문제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학 문제가 30개거든요. 30개에서 15개만 풀면 4등급이에요. 15개만 풀어도 4등급이에요. 거기서 한 17개 풀면 3등급이에요. 진짜예요. 문과 수포자 너무 많아서 100점 만점에 52점만 돼도 4등급이에요. 60점이면 3등급이에요. 1등급이 80점대거든요. 문과가. 이과는 좀 높죠. 이과는 수학을 잘하니까. 이과는 뭐 한 92점, 93점 되는데 문과 애들은 90점만, 80점만 돼도 1등급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수능 모의고사를 열심히만 봐도 2등급, 3등급이 나와요. 근데 애들이 그 열심히를 안 봐요. 왜? 왜 모의고사를 열심히 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다 자는데?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돼? 맨날 오늘도 봤습니다. 모의고사 열심히 봐. 이제 고1 엄마 9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엄마가 들었는데 열심히 봐야 되겠다. 애들이 그래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안 보거든요. 자요 다. 반에 30명이 20명이 자요. 한 10분 풀고 찍고. 여러분 조삼모사가 무슨 뜻이에요? 조삼모사 한자 성어. 조삼모사 어떡해. 조삼모사 모르시는 거예요?
왜 원숭이한테 주잖아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그러면 그 똑같은 건데 속임수를 하는 그 사자성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애들이 조상모사의 그 사자성어 조금 모르면 3번이고 아예 모르면 4번이에요. 그게 조상모사예요.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조상모사. 그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얘기해줬어요 저한테. 선생님 조상모사 뭔지 알아요? 원숭이 아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재 개그처럼 말하면서 저한테 조금 모르면 3번이고 아예 모르면 4번. 그래서 그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에서 한 10명만 제대로 봐요. 10명만. 정말. 나머지는 다 자고. 그 10명 중에 5명만 진짜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하면 성적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걱정된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하라고 막 이러면서 또 쪼시면 안 돼요. 어쨌든. 자, 이거 보세요. 요게 이렇죠?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요거는 상대평가는 뭐예요? 성취도 A, B 80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정말 중학교 공부는 자랑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제발 부탁이에요. 그냥 90 넘으면 A잖아요. 우리 아들 올 A야. 축하드려요. 제 축하만 드릴게요. 축하드리는데 그냥 그거예요. 90 그냥 90 넘은 거 언제 받아보겠어요. 언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 고등학교 내신에서 90 받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최근에 어떤 소초보 어머니가 오셨는데 이제 딸이 고2예요. 성적이 내는데 거기 뭐 70몇, 뭐 80몇 이렇게 있어요. 70점, 80점 내도 막 점수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빠요. 왜냐면 워낙 어려우니까 문제들이.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야, 네 성적표에 왜 9점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였죠? 있잖아, 49. 걔가 말을 웃겨. 49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9자가 없냐고. 어머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성적표에 9자를 바라시면 안 돼요. 어머니 바로 안 돼요. 9자를 바라시면 안 돼요. 9자 있으면 이제 거의 뭐 1, 2등급 하는 거죠.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은 전체 100명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가서 그런 거예요. 4등까지가 1등급이야. 4%. 이거 안 보고 또 막 여기만 보는 거야. 11등? 너 2등급이야. 엄마 아니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11등이 아니고 11%. 4% 누적이죠? 4%, 11%, 23% 이렇게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의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아셔도 어머니 정말 여기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장표가 한 10장 넘어갔는데 여기까지만 알고 가시잖아요. 어머니 이제 여기서 인천 송도에서 상위 5% 들어간 어머니들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진짜로 아무도 내가 상위 5%라는 걸 모르는데 나만 아는 거야. 나만 상위 5%야. 누가 안 물어봐.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답해주겠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네. 이게 이제 수시, 이게 정시, 그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정시가 수시가 어쩔 수 없어요. 서울대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에 어쩔 수 없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지원금이 뭐. 근데 연대는 사립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교육 그 등록금이 어디예요? 연대. 여기 송도에 있는 UD 780만 원. 연대 UD 대학생, 대학원도 아니고 대학의 등록금이 700만 원대. 저는 개인적으로 UD를 가는 아이들을 가는 아이들과 사귀라 그래요. 집이 잘 살아. UD를 보내는 애들은 집이 못 살면 못 보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송도 사시죠? 지나간 UD 애들 잘 봐주세요, 이렇게. 집안이 괜찮은데 정말 농담 아니고. 정말 UD는요. 대신에 장학금도 많이 나와요. 학교 자체에서 UD가 워낙 장학 재단이 잘 돼 있고 좋은데 기본 그래도 베이스가 700만 원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비쌉니다. 어쨌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말씀드리면 UD가 연대는 교육부에 지금 3번 지금 저걸 줬어요. 벌점을. 한 번 별점을 줄 때마다 10억이 깎이거든요. 근데 안 받겠다는 거죠, 뭐. 30억 뭐 됐다고. 연대 나온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고1 기준으로 여기 현재 올해의 데이터거든요. 2015년 데이터거든요. 교과 전형이 되게 많죠, 전국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서울, 피지컬한 인서울은 어디까지예요? 서경대, 안 들어보셨죠? 한성대 이런 게 피지컬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서울엔 있어. 근데 서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느낌상.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서울이라는 거는 4호선 라인의 지하철 탈 수 있는 인서울. 9호선 말고 7호선 말고 4호선 라인에 탈 수 있는 피지컬한 서울대 중경 외시 건동 홍수까지. 자, 그 라인에 있는 학교들은 뭘 많이 한다고요? 종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종합 학종. 왜 그럴까요? 교과 전형은 지방 애들이 많이 해요. 학교에서 잘 못 챙겨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교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사고가 없어지면 다시 강남의 학군이 8학군이 부활되는 게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몰라요. 근데 저희 학원에 선생님이 희문고 전교 1등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집안에 가서 희문고 얘기했더니 희문고 모르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어요. 희문고 모른다고 해서. 아 그래? 희문고 모르는 거야? 희문고 어디예요? 아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막 했는데 희문고 전교 1등. 천재 완전히. 근데 너무 성실하고 너무 인성 좋고. 근데 그 선생님 생기부가 38장인데 제가 읽어봤고 저희는 이제 저희 면접 볼 때 생기부 들고 오는 게 면접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생기부 딱 들고 왔어요. 근데 인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 맨날 가르쳐주고 막 수학을 뭘 맨날 가르쳐 보면. 그래서 내가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아니 전교 1등이 너무 착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웃으면 되게 남자 선생님인데 이번에 로스쿨 시험 전에 잘 봤다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원장님 괜찮아요? 가르쳐줘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원래 전교 1등이 가르쳐 자기 노트 나눠주겠대요. 막 거기 써있어 생기부에 행특에 뭐 이런 공부를 잘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눌 줄 알고 학생들이 맨날 가르쳐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착하잖아요. 어떻게 대단하다 했더니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면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한 번 얘기한 거 아닌데 이제 저한테 와서 웃으면서 가르쳐줘도 몰라요. 가르쳐도 모른다니까. 지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애들이 자기만큼 못 따라오니까 그냥 잘난 척하는 거 같아서 말 안 했는데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래! 이러면서 제가 멋있다! 이러면서 막 엄마야!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제 근데 그 선생님 보니까 제가 이제 학종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휘문고나 영동고나 단대부고나 뭐 경기고 이런 학교들은요 등급 진짜 다 힘들거든요. 단대부고 4등급이 그냥 건대 그냥 들어가요. 4등급 들어가요 그냥. 왜냐면 워낙 편차가 뭐 8점대 이래요. 막 90 중국어 98점 받는데 3등급이야.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많이요. 그리고 걔네들은요, 여러분 8학군이 왜 문제냐면요. 걔네들은 일단 모의고 성적이 높아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가장 정시로 대학을 스카이, 그러니까 중경 외시 라인까지 가장 많이 간 학교가 어디냐면 저희 학원 앞에 있는 세화고예요. 세화고. 1등이에요. 정시로 가장 많이 간 학교. 그러니까 그런 걸 학교에 다 내주거든요. 걔네들끼리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의고사를 이렇게 너무 신경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회 갈 때 이래요. 중학교 때 국어만 잡아도 모의고사 반은 잡은 거예요. 반. 국어만 잡아도 국어는 한 번은 못 잡잖아요.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고 화작이 있고 문법이 있고 되게 분야가 커요. 이 다양한 파트를 다 쪼개서 공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이러면 안 돼요. 국어 이러면은 국어의 파트가 크게 3파트예요. 화작문, 비문학, 문학. 문학은 또 현대 고전 나눠지죠. 비문학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나눠지죠. 화작문은 화작 문법이에요. 화작 문법. 그러니까 다 쪼개면 한 8개가 돼요. 그거를 잘해서 중학교 때 그것만 정말 그것만 잘해서 올려보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1등급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수월해요.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아직 뭐 중학교 때 늦었다. 내가 뭐 자사고 하기도 그렇고 좀 늦었다. 그러면 수학도 우리 아이가 수학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영어도 그렇다. 정말 꾸준히 3년 동안 국어 시키잖아요. 그러면 국어 올라가면 여러분 국어가 단위수가 5단위예요. 기본. 모든 내신에서 국어가 제일 높아요. 단위수가. 국영수 중에서 단위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독서학원이나 독서나 이 국어나 이런 관련해가지고 안타깝냐면요. 엄마들이 너무 영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수학은 여러분 다 했잖아요. 과학국어 애들은 이미 다 했고 영어는 너무 많이 네이티브 많고 그죠? 국어는 의외의 보평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진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 오면요. 저희는 컨설팅 학원이긴 하지만 애들 국어도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코칭을 해줘요. 뭐뭐뭐 하라고. 근데 국어가 성적 올리기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기간이 짧아서. 그죠? 기간 짧잖아요. 단기간에는 안 돼요, 국어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뭐 이건 다 개편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 어떤 개편은 없습니다. 단지 이거예요. 그냥 좀 더 정시가 많아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수능이 더 어머니들한테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종에 대한 비중이 좁아진다는 거는 정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당연히 정시는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제가 왜 지금 처음부터 모의고사 강조했겠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비율이 조금씩 정시로 높아져요. 비중이 인원을 많이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하는 것도 조금씩 더 증가할 거고. 그렇지만 연대는 완전 폐지했다는 거는 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학교는 워낙 재단이 좋아서 안 받겠다는데 뭐. 대놓고 특목 뽑고 싶은 거죠. 왜냐면 특목고 애들은 정시 준비 못 하거든요. 심화성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그냥 특목고 애들 뽑고 싶은 마음에 수능 최저 없애버리는 거예요. 논술도 없앴잖아요. 자, EBS 연계율은 좀 낮아집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한 70%인데 내년이면 한 50% 줄고 연계율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EBS 교재로 수업을 하니까 학교 수업이 파행이 되는 거예요.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말이 돼요? 교과서가 아니고 학교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갖고 수업을 해요. 이 보기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계율은 좀 낮아지는 게 맞아요. 학생부는 줄어듭니다. 기재하는 바이트 숫자가 줄고 좀 이렇게 과열 경쟁하는 것들, 뭐 수상 경력 이런 것도 한 학기 하나 정도 줄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모의고사 강조하는 게 이유가 있죠. 그러면 이 줄어진 거를 어딘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부가 줄어든다는 거는 학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건데, 그럼 학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만큼의 어딘가에 튀어는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로 가냐? 수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면접. 대학이 이제 더 이상 못 믿는 거예요. 고등학교의 내신을. 그러니까 직접 뽑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요, 딱 눈 마주치고 10분 동안 쳐다보고 얘기하잖아요. 다 털려요. 다 털려요. 영어도 털려요, 이렇게. 너도 10분만 있으면 제가 딱 3명이 이렇게 한 명 앉아놓고, 우리 대학 교수 3명이 앉아놓고, 딱 3명이 3분씩 얘기하잖아요. 얘가 다 털려요. 다시 나와요. 아직 순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독서도 지가 안 읽었는데 이것저것 해놓은 거 있잖아요. 사실 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거 막 떨잖아요. 선생님 물어보면 어떡해요. 막. 애들이 순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먹고 작정하고 얘를 털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털잖아요. 근데 다 털려고 나와요. 이렇게 진짜. 저 그런 케이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면접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자체고사 같은 거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문 논술은 글을 쓰는 애들이 해야 되는데요. 수리 논술은 좀 달라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려대를 생각하는 어머니들은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대는 문과, 이과가 그 면접이 논술이 아니에요. 면접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게 유명해요. 일반 학원 다녀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좀 가나, 나라, 마바, 사 지문이 한 6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짧게 가와 나의 공통점, 다와 나의 차이점, 마와 사의 공통점과 다와 나의 공통점을 비교해서 나와 마를 비교해 써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나, 나라, 마바 이게 헷갈려가지고 지문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가면서 뭐예요? 이거 하다 나와요. 이게. 정말 그렇거든요. 그리고 수리 면접을, 이과 면접은요 눈으로 풀어야 돼요. 이 지수로그 문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풀어서 문과랑 같이 융합해가지고 지수로그의 개념과 일반 사회학적인 걸 엮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풀어내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서 애들 진짜 독서 많이 시켜야 됩니다. 너무 베이스 지식이 없어 애들이. 정말 입이 떡 부러진 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너무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접을 딱 하면요 털려. 아무것도 없으니 잘 털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잘 털려요 진짜. 그래서 면접 구술고사가 개선되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거고 이제 개편화는 쭉 제가 이제 넘길게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하고 제가 오늘 마칠게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 못해요. 1시간 반 동안 이 수시 정시를 다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그래서 개괄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PPT 쭉 넘기잖아요. 엄마들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뭐 그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그러니까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래? 내려가지고 뭐래? 아까 그 원장님이 뭐라 그랬어? 말하면서 모르는 거야. 나도 몰라. 그래서 같이 브런치 먹고 브런치 먹고 헤어지고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데 가는 거야. 뭐래? 몰라. 그러면 또 브런치 먹고 그래서 계속 앞에만 듣는 거야. 계속 듣고.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거 아셔도 어머니 5%예요. 대학 수학능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안 나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성적표에 나와요. 어머니들 받아보시는 거에는 모의고사, 6급 모의고사나 이제 학평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는 원점수 나오지만 실제 대학 수학능력고사의 마지막 성적표에는 여러분들 학생이 받은 원점수가 기재되지 않아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 100점 받으면 뭐예요? 100점이 2만 명이라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점수 나오냐면요. 표준 점수. 아까 얘기한 표준 편차에 의거한 점수가 나오고 표점이라죠. 우리가 표점. 100분위. 그러니까 전체의 아이를 100분위 놔두고 너네 애가 100분위 중에서 몇 %에 들어가 있냐. 얘는 이제 성적 잘 나온 애죠. 그나마. 그러면 얘는 국어가 2등급이고 표점이 131이라면요. 표점 만점이 거의 150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작년 수능이 어려웠죠. 국어가. 그때 153점인가 그랬어요. 국어 표점이. 그리고 100분위는 93이니까 꽤 높은 거죠. 근데 영어는 어디예요? 영어는 2등급, 수학이 잘했네요. 이제 100분위가 95인데도 2등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분위가 한 93 돼야 1등급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절대평가니까 90만 넘으면 1등급. 그다음 사탐은 이게 표점인데 사탐 만점은 50점이에요. 사탐은 50점 만점이에요. 두 개 다 과탐도. 그럼 50점인데 표점이 53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100분위가 75라는 거는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100분위가 75라는 건 이 위에 25%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 표점이 한 80점 돼야 된다는 거. 되는데 이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거고. 요거는 사회문화가 100분위가 93 잘했네요. 2등급이고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이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선택 과목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하는 거죠.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요 100분위를 더해서 나누기 4 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100분위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표점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등급을 보는 학교가 있는데 등급 보는 학교는 좀 낮은 학교. 많은 학교가 표점하고 100분위를 보시면 돼요. 등급은 왜 나오냐면 수능 최저 때문에.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은 등급이 필요하잖아요. 수능 최저 맞춘 애들 이거 다 필요 없잖아.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얼마 돼요? 이게 만약에 4합 7 되겠네. 2, 1. 그죠? 근데 얘는 나영이어서 나영은 수학 나영을 보는 학교 학생들은요. 등급이 이과보다 조금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과가 조금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가 4합 7이면 문과는 4합 6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과가 3합 7이면 문과는 3합 6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나거든요. 문과이기 때문에 얘가 4합 6을 맞추려고 하면 못 맞추네요. 못 맞추잖아. 이렇게 맞출 수 있겠다. 하나, 둘, 셋. 되네요. 안 된다. 4합 7 되네요.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떨어졌어요. 떨어졌네. 탈락했네. 아깝네. 열심히 했는데. 고대는 못 가는 거네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너무 안타까워. 요것만 여기까지만 찍어 놓으세요. 정말 여기 여러분 여기까지만 아셔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요.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표점이 뭐야? 그럼 딴 거 넘어가 있어. 100분이 뭐야? 그럼 다른 거 넘어가 있어. 그럼 이제 장표가 세다 넘어가면 이제 진도 못 따라가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뭐 해 먹을까? 오늘 쟤를 어떻게 잡을까? 상담 어떻게 시킬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어머니들이 너무 모르시는데 상담 이렇게 설명하러 온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괄적이고 크고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용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리고 대학 입시가 또 어려운 이유가 되게 심플해요. 자꾸 약자를 쓰거든요. 표점, 뭐 학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합, 추가 합격을 추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자꾸 줄였으니까 풀네임으로 말하면 이해되는데 풀네임을 말 안 하고 이제 입시한 사람들 너무 이게 기니까 뭐 비교과, 교과 이런 식으로 이제 생소한 단어고 참체 이런 거 참체가 뭐야?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거 다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공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다 줄였으니까 설명을 못 해주고 못 들었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데 자꾸 이게 스킵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만 알아두셔도 이제 제가 설명 안 하고 다음번에 다른 입시 설명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조금하게 뭐 크긴데도 하시고 아니면 영상 같은 데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아 그때 그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거였구나. 아 저 말이 저거였구나라는 거가 이제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뒤에 이제 내용은 뭐 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그 되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한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야. 저 전교 1등 했던 수영이가 저희 딸 이름이에요. 그냥 이렇게라도 한번 1등 시켜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라도 대리만족 내 딸이니까 정말 뭐 1등이 수영이가 서울대에 불합격했다는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1등급이지만 그거는 1등급이지 표점이 아니고 100분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불합격할 수 있다. 그 말을 이해하시라. 그러니까 막 1등급 밑에 떨어졌대? 이제 이런 거 모르는 엄마들인 거죠. 그 얘기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쭉 그런 얘기들이고 제가 다 설명드렸던 얘기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과제 해석을 앞에 문제를 제기해 놓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시 과제에 대한 답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수시에 쓰는 6개 대학 외에 뭐 포스텍이나 카이스트나 그다음에 지스트 과학기술원은 열애거든요. 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예종 또 국립대학이잖아요. 여러분 한예종 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랑 맞먹잖아요. 투톱이거든요. 예술한 애들한테는. 그래서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한예종은 또 쓸 수가 있어요. 한예종은 모집 기간이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 군별로 뭐 연극원, 그다음에 뭐 미술원, 음악원이 이렇게 좀 그 날짜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까지 계속 시험을 쳐요. 근데 한예종 얘기 들어보셨죠? 공부를 잘해야 된다. 예체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대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지 좀 어플라이 할 수 있다. 왜냐면 특히 국어, 영어 영역. 거기도 국어를 봐요. 국어랑 영어랑 1차를 걸러요. 근데 국어 지문이 다 비문학, 예술, 과학 지문이에요. 한번 한예종 들어가서 그 자료실 들어가면은 기출문제 나오거든요. 뒤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기출문제는 있는데 답은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돼. 선생님을 욕하죠. 원장님 답이 없어서 풀어요. 그래가지고 답이 없어 답이. 학교 기출문제 좀 그런 나쁜 애들이 좀 있어요. 기출문제는 제시를 하는데 답을 오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문제 낼 수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능제 바뀔 거고요. 이렇게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이게 없어지지만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고.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 다 설명드렸던 거고. 그리고 왜 궁금해하실 거다 연결드린 거 봐보세요. 150점이었죠. 표점이 작년에. 여기 최고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보여주고 마칠게요. 이게 있을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 논술 문제, 논술에 대한 그걸 깨시라고 논술 문제는 제가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한 5년 전에 그 서울대 논술이었어요. 서울대 논술이 없어졌잖아요. 서울대 논술 없습니다. 서울대 논술 전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없어지기 전에 서울대 논술 문제가 있었는데 이 지문이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한 이게 서울대 지문이었어요. 우리끼리도 회자되는. 아직 문제가 안 끝났어요. 이게 서울대 논술 문제였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벌써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지문을 만들고 네가 문제를 만들고 네가 답하라 해요.
어머니 표정. 어머니 표정. 2,000자 내외. 150분 주고. 그러니까 100일장에서 1등 했어요. 이거 안 된다고요. 100일장 1등한 거랑 우수는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딱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놓는 거예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마치세요. 여기 보면 힌두교 있죠. 힌두교 소, 그다음에 이슬람은 대진가루잖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선생님 우리가 왜 그 사람이 소를 먹나 돼지를 먹나 알아야 돼요. 이게 중위 수준이야. 아니 왜 우리가 돼지를 먹는지 소를 먹는지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래서 그러게 영준아 이러면서 제가 그런 애들한테 이런 걸 풀라 그래봐요. 말이 돼요? 그렇죠? 돼지를 먹는지 소를 먹는지 뭐 안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북이라던가 학교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교재라던가 이런 걸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마지막 사이트 하나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거 이거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디가 되게 좋습니다.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치면요. 호탄 사이트 어디가를 치면 여행을 그럼 엄마가 없어 보여. 엄마가 오늘 되게 좋은 거 알아봤어. 어디가랬는데 갑자기 뭐 어디 놀러 가는 거야. 엄마 뭐야 이게 어디가를 잘 쓰셔야 돼. 대학 어디가 대학 네이버 애들은 대학 어디가를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여기 학과 대학을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대학과 전국의 학과가 다 나와요. 그럼 학과 키워드에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스포츠 관련해 가고 싶다 그러면 스포츠 치고 지역이 나와요. 이제 안 보낼 거잖아 밑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서울 경기를 클릭해. 그럼 서울 경기권 안에 있는 스포츠 관련 학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쭉 어떤 학교가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 어떤 학과가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뭐 예술 만약에 경영학과다. 그럼 경영. 근데 만약에 그 경영도 뭐 호텔 경영이다 딱 치잖아요. 그러면 서울 경기권 안에 있는 호텔 경영학과가 있는 학교가 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자, 뭐 혹시 제 연락처니까 뭐 메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보내셔도 되고요. 문자 보내셔도 돼요. 근데 뭐 전화는 사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하거나 수업할 때는 못 받을 수 있는데 메일로 주시면 뭐 같은 질문 같이 하지 마시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야 내가 물었으니까 니도 한번 더 물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머니들 믿겠어요? 좋은 영상이 있는데 요번에 한번 쳐보세요. 그 학교란 무엇인가에 0.1%의 비밀이라는 걸 치시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이거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라고 뭐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요거를 꼭 보세요. 결국은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어머니들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하고 얼마나 아이들한테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8분짜리거든요. 근데 혼자 보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보지 마시고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봐 엄마 때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더운 여름인데 또 아이들도 케어하시고 중간에 또 일찍 나오셔서 또 진짜 거의 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저 100분 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짧지만 어쨌든 도움이 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궁금하신 거나 또 뭐 정말 오늘 물어보지 못하신 거는 뭐 문자로 주시거나 하셔도 되고요. 또 여기 원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이 뛰어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기 쉽지 않거든요. 입시를 하는 저도 힘들지만 입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학 원장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주려고 애쓰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진짜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송도에서 상위 5% 엄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나는 5%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들 잘 케어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또 바라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자리 있을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네네. 오늘 열강해주신 강사님하고 또 이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원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천천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변을 또. 언니